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박사입니다. 예, 2022년도 그 사업 계획하고 예산,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번째 시간. 자주 보는 것 같죠, 저는? 네, 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실제 그 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그 사업 계획서하고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해하시고 또 들어주세요. 네. 일단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예시를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왜 저렇게 작성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 그 예산 총괄표를 예시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2022년도는 뒤에서 또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21년도 예시를 읽어주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예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일단 우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음, 꼭 장기간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 들어오는 매출원, 그러니까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정도는 우리 대표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만 숫자 노름, 그러니까 산수가 곱하기 산수죠. 수학인가요? 수학적인 부분만 조금만 가미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계산식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는 거, 그것만 아시면 전체적인 매출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 예산은 얼마 단위로 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짜는 거예요. 1년 단위. 그게 월별 단위로 줄어들면 더 계산하기가 쉽고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하면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작성하실 때에는 예산에 대한 단위가 중요하다. 제 포인트.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받습니다. 지금 표 집중해 주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예, 표를 크게 띄워주세요. 자,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입소 부담금에서 본인 부담금 수익목을 지금 예산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지금 기존 수급자 40명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지금 국회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3등급 일반이 5만 600원. 뭐 일반도 있고 기초도 있고 경감도 있을 텐데 1번만 집어넣네요.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예. 자, 1번만 집어넣어서 18분. 그 다음에 단위가 몇 분이에요? 명으로 돼 있죠? 단위가 18명, 15명, 6명, 1명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두 번째 날짜를 보면은 날짜가 이게 313일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직원이 이걸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제 생각에는 313일이면 여러분 365일에서 52일을 빼면은 3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빼고 토요일까지 어르신을 모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단위를 뭐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단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위를 3등급 1만은 5만 600원에 1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식을 보시면 5만 600원하고 15%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1년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313일, 1년 중에서 우리가 일요일 빼고 토요일까지는 어르신을 모신다라고 가정하고 313일, 18분이 다 온다라고 계산을 해서 18명을 이렇게 넣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간보고 넣으실 때는 저 18명을 100%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계산을 해서 넣었지만 만약에 출석률이 90%다 그러면 저기다 0.9를 곱하시면 더 정확해요. 예, 더 정확해요. 예. 근데 크게 듣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제한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크게 작성을 한 거예요. 다 출석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4등급은 49,220원씩 15%, 5등급 일반은 47,820원씩 15%, 6등급 일반은 47,820원씩 15%. 이걸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알고 계시죠?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며칠 동안 모신다라고 하는 거 계산해서 넣으면 돼요. 지금 인지 등급은 지금 인수를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봐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얼마예요? 9,3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핵심 말씀드렸죠. 단위 금액,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시간당 얼마, 이런 것들만 알면 여러분들 예산 짤 수 있어요. 단위 금액만 알면. 왜? 단위 금액에다가 곱하기 365는 365일, 시간이라면 365일 곱하기 시간이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만 아시면 산출근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300만 나오고요. 그에 대비하는 게 요양급여 수입의 장교양급여 수입이죠. 이게 85%예요. 이 뒤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람 수는 다 똑같고요.
85%, 15%를 85%만 바꾸면 그 금액이 5억 2,700이 나오죠. 이미 들어오는 돈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출 다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출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산출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식재료 부위 수입도 간단해요. 식재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2,5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고 1,000원 받는 데 있고 3,000원 받는 데 있잖아요.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받든지 이거 비급여죠. 비급에 대한 부분들을 식재료비를 얼마를 받는다. 우리가 이름을 모를 뿐이에요. 식재료비 수입이라는 말을 모를 뿐이지 실제로 받고 계시죠? 그쵸? 식재료비 수입에는 수급자 식재료비하고 간식비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우리 기간 따라 우리 기간에 맞게끔 쓰세요. 우리 기간에 맞게끔 작성을 40분이 다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금액 총 어마어마하네요. 7,512만 원이 식재료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 돈 어차피 다 나가죠? 그 이상으로 나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기타 비급여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료비가 이쪽으로 뭐 들어올 건 사실 없는데 일단 받나 봐요. 받아가지고 100%다 나가는 돈이에요. 이것도 비급여도. 그쵸? 그래서 의료비로 받아서 뭐 다시 다 내보내는 금액이 24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산이라고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를 한 개 한 개씩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이 산출 내역들은 또 어디에 사용이 돼요?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먼저 미리 작성을 해놓으면 이걸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미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을 기본적인 걸 좀 잡아놓으면 여기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게 닭과 계란의 관계, 달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계획서 예산은요. 자, 그리고 2월금 뭐 있으면 넣고요. 2월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100만 원 넣는 거예요. 그 통장 보면 합산해보면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에요. 예. 12월 달 말에 2월금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듣는 거예요. 원래 2월금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우리 보조금이 아니고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2월금이 있네요. 자, 잡수입 같은 경우에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있을 수 있고, 기타 그 외에 잡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여러분, 수가 아닙니다. 이거 잡수입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세입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잡으라 하니까 뭐 공단에서 잡으라고 교육했어. 그래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건비에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뭐 한 달에 22만 원 들어온다, 30만 원 들어온다, 100만 원 들어온다, 뭐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 기간마다. 들어온 걸 바탕으로 해서 곱하기 12개월 하면 단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위가 일단 한 달에 얼마다, 일에 얼마다라는 걸 아니까 한 달에 22만 원이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264만 원. 이동 서비스 외에 제외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들어오는 수가 중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달에 70만 원인데 이걸 빼는 것만으로도 인건비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빼서 840만 원 정도가 돼서 1,04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힌다. 그래서 해보니까 전체적인 세입계가 7억 4천이다. 라고 지금 잡힌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출도 이렇게 잡을 겁니다. 세출 바로 이어서 들어가면요. 세출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제일 먼저라고 했어요. 우리 그 전편 보세요. 전편 보시면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건비 비율이 있어요. 인건비 비율 모르시는 분들 전편 보고 오세요. 우리 지금 이게 주간보 예산이다 보니까 주간보 같은 경우에 48% 정도 되죠. 48% 이상 맞췄는데 아까 앞에서 그 예산 쪽 보니까 인건비 비율을 48.44%로 맞췄네요. 48.44%로 맞춘 건데요.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항에 들어가 있고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급여 직접비,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직접비,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적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까지가 직접비가 4개가 있어요. 4개. 급여, 각종 수당, 퇴직금, 퇴직적립금,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얘 4개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전체 들어오는 그 수가 대비해서 공단에 주는 수가 대비해서 48% 이상이 돼야 된다. 요양원 같은 경우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 65% 이상이 돼야 된다. 방문요양 높죠. 86.6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퍼센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계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그냥 단순하게 급여면 편하죠. 그냥 전체 나온 아까 그 위에 보면 본인부담금 세입에서 본인부담금 수입, 장교양급여 수입, 가산금 이거 합친 금액에 모든 걸 다 합치는 거 아니에요. 잡수입하고 이런 거 다 빼고 본인부담금, 뭐 가산금, 장교양급여 수입 이 전체 금액에 곱하기 그냥 퍼센트 하면 되잖아요. 퍼센트 하면은 그 금액이 급여면 좋은데 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건비는 급여도 있고 각종 수당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사회보험 부담금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실제 직접 급여의 약 20% 정도, 그러니까 대충 따졌을 때 20%, 한 18% 정도, 19% 정도를 더하면 인건비가 돼요. 그러니까 급여를 급여에다가 1.19, 그러니까 좀 뭐 1.2 하면 너무 크니까 1.19 정도를 곱하면 인건비, 우리가 원하는 인건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급여에 한 20%가 추가돼야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사대보험을 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는 그냥 예시로 나온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고 우리 기간은 또 달라요. 자, 본인 부담금이 계산기 지금 같이 키세요. 계산기. 제가 같이 시킬게요. 계산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우리 기간 걸로 하세요. 9,414만 1,288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5억 2,700 요양급여 수입 800632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산금 수입 2,375만 1,028원을 더하면 6억 4,400 692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에서 다 잡은 7억 4천이 아니고 가산금,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수입,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수입에서 또 이것저것 다 뺀 금액, 이것만 수가라고 해요. 장기요양급여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가라고 할게요. 수가에 대한 부분이 6억 4천인데 여기에 주간보험은 0.48%를 인건비로 맞춰야 돼요. 그 이상으로. 이게 3억 900만 원이거든요. 309, 그러니까 3억 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억 900만 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급여가 아니고 인건비예요. 예. 근데 지금 급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건비가 급여의 1.2배 정도 돼요. 1.19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3억 9백이니까 여기서 1.19를 나눠주시면 2억 6천 6억 6천 4만 원인가요? 4만, 맞는 것 같아요. 4만 4천 원 정도예요. 2억 6천 4만 4천 원 밑에 보세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지금 맞춘 게 2억 6천 148만 원. 그쵸? 그 이상을 맞춘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전체 우리 본인 부담금 수입하고 장기요양급여 수입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 수입을 합쳤을 때 나오는 금액 있죠. 우리는 6억 4천 정도가 아까 나왔어. 6억 4천 4백. 이 금액에서 퍼센트, 우리 1편에서 말씀드렸던 주간보는 48%를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맞춰야 되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근데 그 인건비가 얼마 나왔죠? 우리는 3억 9백 정도 나왔는데 그 인건비가 끝이 아니고 급여를 알아야 되니까 그 인건비에는 급여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있죠. 사대보험하고. 급여의 1.2배 정도, 1.19배 정도가 인건비니까 지금 계산된 3억 900만 원에서 1.19를 나눴을 때 급여가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면 자동으로 사대보험하고 퇴직금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맞추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 너무 길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산은 직접 예산에 대한 감이 없으시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예산 위탁을 하시든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로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8% 이상을 맞추려면 2억 6천 얼마 이상의 인건비 급여를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2억 6,148만 원으로 48.44% 급여를 맞춰줬고요. 직접 인건비. 이때 맞추기 위해서 급여를 이렇게 책정했죠. 우리가 얼마를 책정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실제 그 책정한 금액으로 넣었을 때 이 금액이 안 넘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220만 원씩 드렸고 사회부터 220만 원씩 드렸고 2명이 있다고 가정했어요.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으로 2억 6천 100만 원. 급여가 나오면은 뭐가 맞춰진다고 그랬어요? 퇴직금하고 사대보험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퇴직금은 전체 직접비 곱하기 8.334%. 이 8.334%가 뭐냐면 12분의 1이에요.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하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직원에게 12분의 1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분의 1이 8.334%입니다. 그 금액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돼요. 사회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 2억 6천 그 얼마 중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보험 4.5%,
그 다음에 건강보험 3.44, 43, 그 다음에 장기형보험 거기에 대한 11.52,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813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에는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들을 산출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남는 금액으로 할 게 또 있죠. 예, 간접비를 넣어줍니다. 간접비는 우리 그 직접비 외에, 그러니까 직종으로 따졌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 사회복지 선생님,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을 간접비라고 해요. 거의 말이 어감이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 책임자, 운전원,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 넣어가지고 간접비를 책정합니다. 단순해요. 월급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곱하기 몇 명 하면 나오죠. 이렇게 다 짜고 나면요. 이미 70% 끝났습니다. 왜냐면 제일 큰 거 끝났어요. 우리 월급,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전체 인건비가 끝나면 그 밑에는 사업계획서하고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 연동되는 부분. 사업계획서 연동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요. 사업계획서에 연동되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인건비 지급 사업은 이미 끝을 냈고요. 운영비 중에서 몇 개만 찝어볼게요.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이거 예시로 올려드릴 테니까. 뭐 기간 유관 접대비, 운영위원회 회비, 각종 렌탈료, 홍보비 이런 것들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다 산출하실 수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곱하기 12개월 한 거예요. 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한번 차량에 대해서 차량 이걸 사업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사업. 자, 프로그램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에서. 프로그램 준비물을 한 달에 40만 원씩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40만 원씩 12개월 480만 원. 이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만 원, 40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40만 원 정도 잡아야겠다 싶어서 4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480만 원. 그리고 미술치료, 강사료, 노래 교실, 강사료 이런 것들을 강사료를 일용자금으로 넣어도 되지만 여기서 프로그램비로 잡았네요. 프로그램 40만 원씩 12개월에서 480만 원. 총 960만 원. 그다음 프로그램 소모품으로 준비물하고 소모품을 나눠놨네요. 소모품은 30만 원, 거기 12개월에 360만 원. 이거는 산출근거는 우리 기간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기간은 저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고, 그래서 총 1년 동안 쓸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1,32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단위가 한 달인 것들은 곱하기 12개월만 하면 되고 1일인 것들은 곱하기 365일만 하면은 전체 금액이 1년치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연동되는 사업 계획서와 연동되는 산출 근거를 작성을 저렇게 해놨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정확하게 예산 작성을 세부 예산을 세울 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을 하고 남는 돈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예, 우리 지금 개인시설 얘기입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한 달에 400만 원씩 12개월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책정을 했네요. 예산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잘 책정하셔서 허가 받고서 인출하세요.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비비는 한 690만 원 정도 잡아놨고, 예, 이 운영추당 환경개선 준비금은 어떤 이유로든 10만 원씩 지금 잡아놨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7억 4천 정도를 맞춰줬어요. 마지막에 예비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전출금으로 지금 맞췄어요. 보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깔끔한 예산이 됐고 이 예산에 대한 이 금액 세입 세출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은 뭐랑 연동한다? 또 사업계획과 연동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업계획이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요. 벌써 네 번째 편이에요. 네 편 동안 우리가 뭐 한 건지 아세요? 개념만 씁니다. 개념. 우리 사업계획 예산에 대한 이 개념. 여러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요. 실무에 대한 부분은 5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거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무 적용하는 거 또 잘 적어 주시고요. 그만큼 기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질문 답 우리 댓글 달아 주셔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드리는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년박습니다. 감사합니다.